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시그널입니다. 전일 2015년 7월 23일 수요일 시장은 일본이 미국 알래스카 LNG 개발에 참여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한국도 가스관 사업 참여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스관 관련주인 하이스틸과 동양철강이 대표적인 그 대장주격인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가 나오는 이런 흐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일본의 관세 협상 중에 대표적인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도 25%에서 15%로 관세 인하를 함에 따라서 국내도 그 자동차에 대한 이런 관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화신이나 SL 같은 이런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이제 비만 치료제 제네릭 임상 성공으로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고, 특히 전일은 상한가가 이렇게 좀 이틀 연속,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네. 전일 상한가가 이렇게 좀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오는, 앞전 고점 돌파가 이렇게 나오는 상한가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강세 흐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풀먼도 이런 식품주 같은 경우에도 상대론적으로 어찌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중국 뭐 냉동김밥 흔행으로 이제 K푸드 수출주에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특히 풀먼이 이렇게 좀 강세 흐름을 이렇게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박간우 의장이 이믹스 플레이에서 제작한 룸 골든 에이지에 스테이블 코인을 반드시 넣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이메이드 계열사 중에서는 뭐 이메이드도 있고, 뭐 이메이드 맥스, 그 다음에 이메이드 플레이, 그 다음에 렉서스가 있죠. 이메이드 계열사 중에서는.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이메이드 플레이가 아무래도 시총이 제일 작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수급이 이렇게 좀 강하게 들어왔다. 그래서 전일 장세는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존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스텍시스. 코스텍시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21선을 이탈하다가 전일 뭐 음봉이지만 상승형 음봉이죠. 상승 이제 양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1선 무너뜨리고 5일선과 21선을 다시 넘기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그 13%까지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근데 만약에 저는 의미는 없다고 봐요. 이게 만약에 살짝 뭐 또 뭐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앞전 고점 돌파 나올 거로 보여지거든요. 워낙 뭐 앞전 고점 돌파 흐름 나왔을 때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뭐 흔든다 하더라도 뭐 기간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앞전 고점 돌파 나올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신 시청자님들은 매도를 하셨겠지만, 혹여나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 계신다면 뭐 흔들리더라도 뭐 앞전 고점 돌파 흐름이 나올 때까지 보유하셔도 저는 딱히 상관은 없다고 봐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좀 차트가 살짝 지저분해 보이더라도 결국은 파동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앞전 고점 돌파는 나오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 실현 하신 시청자님들은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OCI 홀딩스, 태양광 관련주는 제가 수급 흐름이 좀 강하게 들어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 솔루션이 좀 먼저 들어올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OCI 홀딩스가 먼저 이렇게 강세 흐름 나왔고, 추가적인 시세는 더 나올 겁니다. 10만원은 무조건 넘겨야 돼요. 이 종목은 10만원 무조건 넘길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갭으로 입꼬리가 나왔지만 결국은 또 이 앞전 고점 돌파 흐름이 또 강하게 나오겠죠. 결국은 수급 흐름상으로는 굉장히 좀 좋아요.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 고점 돌파 강하게 나왔고, 또 갭으로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또 쉽게 하방으로 내리기에는 어렵다. 혹여나 약세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5일선을 지지받고 한 번 더 앞전 고점 돌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흐름은 여전히 좋아요.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10만원 넘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앞전 고점 돌파 아직 넘기질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홀딩 관점입니다. 지금 정벨 형태 5일선, 21선, 61선, 101선, 이제 301선까지 정벨 형태로 이쁘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전 고점 돌파 흐름이 나오면 또 강세 흐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 가격에서 못해도 15% 정도
추가 시세 나오는 갭은 있거든요. 저는 한 20% 정도 보는데 못해도 한 15% 정도 먹을 파이가 나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하나그룹주 중에서는 시세가 잘 안 나왔기 때문에 5일선을 지켜주고 있죠, 가뜩이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차분히 좀 홀딩 하셔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전일 제가 이제 영상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않은 이유가 시장 흐름이 별로일 것 같더라고요.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거의 그 매수할 종목들이 거의 보이질 않아가지고 제가 그 전일 영상 안 올린 것도 있습니다. 어차피 올리지 않아도 뭐 기존 종목들 뭐 보시면 OCI 홀딩스라든지 뭐 하나솔루션 뭐 시세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딱히 뭐 올려봐야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서 저는 영상을 올리지는 않았는데 금일 또 올린 이유가 또 시장 흐름이 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종목들이 눌림자리 잡힌 종목들이 많아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금일 같은 그 장세의 흐름은 먹을 파이가 은근 나올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 노복 관련주하고 그 태양광 관련주하고 신재생에서는 태양광 관련주들이 시세가 들 나오다 보니까 저 OCI 홀딩스하고 하나솔루션을 말씀드린 거고요.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아직 시세가 끝나질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이라도 앞전고점 돌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OCI 홀딩스보다는 하나솔루션을 보시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OCI 홀딩스 좋긴 한데 하나솔루션이 제가 봤을 땐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로봇 관련주하고 화장품 관련주 관심있게 보시라 말씀드렸는데 생각 이상으로 수급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저는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부터 본다면 현재 뭐 시세가 들어오다가도 5일선을 깨트리고 있죠. 전일도 5일선을 깨트렸습니다. 수급이 이렇게 좀 갭으로 들어오다가, 근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땐 위에서 놀다가 이 갭으로 띄운 거잖아요. 위에서 놀다가 5일선을 먹어주는 흐름으로 앞전고점 돌파 나올 것 같거든요. 또 죽일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화장품 관련주들은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화장품 관련주들은 실적이 좋을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그 NFC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전 나쁘지 않게 봐요. 결국은 앞전고점 돌파 흐름 또 나올 거다, 이런 종목들은. 왜 저시총이거든요. 이 종목도 1000억 이하 911억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이렇게 가볍게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들은 쉽게 안 놔주겠죠. 한 번 더 끌어올릴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 대장주인 제가 청담글로벌을 말씀드렸죠. 열포 이제 단기가열인데 제가 이 종목을 관심있게 말씀드리는 추가적인 시세가 나와요. 이런 종목들은 쉽게 죽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판단해서 12,000원 부분은 충분히 나올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는 나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뭐 CTK 같은 종목들 보더라도 뭐 전일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다음에 또 음봉을 밀었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도 결국은 이렇게 뭐 밀린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거다. 왜냐면 21선이 지금 이 21선이 301선을 넘겼잖아요. 이 종목은 플라스틱 관련주도 되고 화장품 관련주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면 결국 21선이 301선 넘기면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바로 또 끌어올린다든지, 바로 금이라도 시장에 살면서 5일선을 바로 넘긴다든지, 아니면 21선 부분까지 민 다음에 뭐 밑골 달린 형태로 이렇게 뭐 장대봉이 나온다든지, 그러면서 앞전고점 돌파는 넘길 걸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뭐 화장품 관련주들은 굉장히 맥점이 많습니다. 탑점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쁜 게 하나도 없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뭐 이틀 전에는 뭐 케어젠도 설명드렸죠. 케어젠도 이때 이제 월요일날 때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추가 시세가 전일 나왔고, 또 수요일날 때 또 추가 시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쉽게 죽진 않겠구나. 근데 이런 대장주보다는 현재 눌림 구간인 종목들 있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CTK, 한국화장품, NFC 뭐 이런 종목들이 수급 들어오겠죠. 특히 MFC하고 저 CTK가 좀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NFC가 기준 제가 말씀드린 추천주고, 한국화장품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들은 제가 4종목을 말씀드렸어요. 로보티즈 최근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종목은 로보티즈. 네,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저는 10만원, 이제 9만원대 이때 넘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제가 추천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종목 9만원 무조건 넘긴다, 앞전고점 돌파는 무조건 넘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여기서 한번 수익 내셨다면, 그리고 또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또 21선까지 밀렸어, 밀릴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시세를 정말 금일 로봇 관련주들이 시세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밀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21선까지 밀려도 할 말은 없다고 봐요. 21선 지지받고 다시 5일선 먹고 앞전고점 돌파한 흐름 나올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10만원 넘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로보티즈, 왜 로봇 관련주의 수급이 들어온다고 본다면. 그래서 이 종목하고 이제 KNR 시스템을 말씀 또 드렸죠. KNR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조정 흐름이 이틀 연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또 21선 부근 달라붙으면 또 장대 한복 나올 수 있거든요. 장대 한복 나오면서 앞전고점 돌파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종목들은. 뭐 아니면 21선 일시적으로 깨트린 다음에 이렇게 또 뺑 돌려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KNR 시스템 나쁘지 않아요. 시총이 1,000원대밖에 되질 않고, 물론 최근에 앞전고점 돌파 나온 다음에 좀 미는 형태지만 21선 부근에서 이제 21선 부근까지도 밀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언제든지 장대 한번 꽂을 수 있다. 앞전고점 돌파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KNR 시스템 나쁘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뭐 KNR 시스템을 제가 추천드리지는 않았어요. 로보스타하고 로보티즈, 그 다음에 트임을 추천드렸죠.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 그래서 가져온 거고요. 로봇 관련 중에서. 그럼 트임은 뭐 21선까지 다 밀어버렸죠. 이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유사 차트가 있어요. 트임처럼 좀 유사한 차트가 있는 게, 보시면 뭐 이드텍이라는 종목, 이드텍은 월봉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봉, 뭐 월봉, 이렇게 좀 흐름상 주봉을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주봉으로 봤을 때 윗꼬리 윗꼬리 형태로 나온 다음에 다음날 그 고점을 뛰어넘는 양봉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트임도 살짝 유사하다라는 거죠. 제가 그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는 트임도 긴 윗꼬리, 신고가 넘기는 대장거래량 실린 긴 윗꼬리 양봉 흐름이 나왔어요, 주봉상. 그 다음에 정확히 5일선 이탈 안 하고 모양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일 만약에 21선까지 그 밀었잖아요, 트임도. 그러면 장대 한봉 나올 수가 있다. 어디? 앞전고점 돌파 흐름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수급 흐름이 나온다면. 그래서 약간 패턴은 좀 틀리긴 한데, 이 종목 뭐 한번 꽂고 5일선 무너뜨리지 않고 우상향이 나왔고, 트임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은 깨트리긴 했지만 21선 지지를 또 받고 있죠. 여기서 깨트리지 않고 5일선을 만약에 금일 21선을 이탈 안 하고 5일선을 만약에 먹어버린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상한가 나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보스타는 제가 말씀드렸죠. 로봇 관련주 중에 이제 로보티즈도 완전 고가를 뚫고 이렇게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 앞만 봐도 로보스타는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면 신고가 나오는 형태로 이게 거래량 그냥 계산해 봤을 때 일단 신고가는 나온 거잖아요. 대량거래량 실어가지고 앞전에 있는 매물을 다 먹이면서 대량거래량 실면서 신고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밀었잖아요. 밀고 반등 나오고 또 그대로 또 리셋 시켜버렸다. 희한합니다. 이게 거기다가 뭐 시세가 뭐 나왔다 하더라도, 추가 시세가 뭐 음봉이 나왔다 하더라도 상승형 봉이잖아요, 이 형태는. 그런 다음에 그냥 속절없이 밀어버린 격인데, 제가 봤을 때 말이 좀 안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금일 뭐 민다 하더라도 전 맥점이라 보여지는 거고, 만약에 5일선을 먹어준다, 그 5일선과 또 21선을 먹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살릴 확률이 크거든요. 죽일 확률보다는 살리는 격으로 나올 거다, 시세는. 제가 봤을 때는 장대 한봉 나오는 것 나와도 할 말이 없다. 저는 이렇게 좀 봐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는 금일 아니면 내일인데, 아니면 뭐 말 그대로 진짜 맘먹고 얘네들 흔든다 간다면 8월달 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엔 시세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이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봇 관련주 맥점이었고, 그 다음에 뭐 화장품 관련주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종목이 아니야. 앞전고점 돌파를 한 번 더 넘기고 죽어야 돼요, 죽이더라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 반등 막 잘 나오잖아요, 자동차 부품주들. 근데 바닥을 기는 중소형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8월 중순 이후로 갈 것 같아.
7월달에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신고가 팡팡 나왔던 주도주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눌림자리에 잡힌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다시 살리면서 앞전고점 돌파 한 번 더 나오면서 이제 클라이막스죠. 마무리를 지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SN 같은 경우도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일시적인 저점을 깨트릴 수는 있어요. 지금 흐름에서 바로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살린 다음에 앞전고점 돌파는 가 나올 거다. 왜냐면 이게 신고가 나온 상한가거든요. 3,560원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 바닥에서 뭔 짓을 해도 결국 앞전고점 돌파는 나오는 형태란 말이에요. 결과론적으로는. 아래에서는 뭔 짓을 해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방 흐름이 나오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하셨다면 차분히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죠. 어쩌면 스테이블 코인, 카카오페이를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니면 뭐 61선 부분까지도 밀릴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밀릴 수는 있는데 밀더라도 모양 잡고 소화 과정 거치고 결국 앞전고점 돌파 또 나올 거라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한 번 더 시선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죽이는 형태는 아니야. 그러니까 미토온도 5일선을 먹어주는 형태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21선 돌파 나온 다음에 양봉 흐름 나오면서 살리면서 앞전고점 돌파가 나올지, 아니면 한번 장대한봉 나온 다음에 또 소화 과정 거친 다음에 좀 그 한 두세 달 정도 본 다음에 이제 60일선 지지를 받고 앞전고점 돌파를 도전할지. 근데 죽일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게 갭상승으로 나왔잖아요. 갭상승으로 대량거래 실린 다음에 신고가 나온 형태로 밀어버린 격이기 때문에 8,240원은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저 PBR이에요. 미토온 같은 경우는 저 PBR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왜냐면 자본 총계 보세요. 2,370억이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시총 뭐 봤을 때는 지금은 한 40% 정도는 한 50%, 700억, 한 60% 정도는 올려야 돼. PBR이 1 이상 되려면. 그러면 다시 앞전고점 돌파 흐름은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하이스틸도 제가 좀 아쉬운 게, 하이스틸을 제가 전일 추천드리려고 했어요. 전일 영상을 제가 만들었다면 알래스카 관련주, 왜냐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관세 협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왠지 싸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세 협상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미국 수고기 같은 이런 그 규제를 풀어라, 약간 이런 말과 이제 알래스카 관련된 말을 할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트박스 같은 종목들도 물론 뭐 밀렸지만 장중에는 수급 흐름이 좋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제 관세 협상 들어가면 미트박스 같은 종목들이 다시 우상향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이 종목하고, 그다음에 가스항을, 특히 저는 알래스카를 좀 크게 본 게 왜냐면 하이스틸을 좋게 봤거든요. 왜냐면 동영철과는 이미 고평가잖아요. 근데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PBR이 1 이하였단 말이에요. PBR 보면 1487억이고 현재는 뭐 급등이 나왔으니까 시총이 높아지겠지만 899억, PBR이 1 이하란 말이에요. 0.7배 정도밖에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조정이 나왔고 앞전고점 돌파 흐름도 앞전고점 돌파를 만든 다음에 조정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괜찮다. 21선 무너뜨릴 것 같지도 않고 다음날 수급 흐름 들을 수도 있겠는데 했는데 바로 상한가 치더라고. 그래서 좀 아쉽긴 했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또 미토이나 좀 비슷하게 보는 거죠. 미토는 현재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PBR 2 이하다. PBR이 0.6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뭐 밀려도 의미는 없어요. 이 종목은 만약에 뭐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습니다. 61선 부분까지 밀 수 있는데 여기서 놀다가 이 박스권에서 놀다가 결국 앞전고점 돌파 흐름 나올 거다. 3개월 정도 뒤에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앞전고점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한 번에 죽는 그런 재료가 아니에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들이 한 번에 죽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K일렛도 뭐 밀린다도 딱히 의미 없습니다. 결국 앞전고점 돌파 흐름 나온다고 보고 차분히 홀딩하신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뭐 아무리 봐도 차트 베이스를 뭐 아무리 봐도 죽는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언스포트도 의미는 없어요. 뭐 밀리더라도 크게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기다리시면 앞전 고점 돌파 흐름 분명히 나올 거다. 그리고 와이즈넛 같은 경우는 전일 밀었잖아요, 강하게. 근데 의미는 없어요.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 120선 또 지지받고 있고, 거래량을 보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을 보시면요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정상적인 흐름으로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박스권 흐름을 가고 있거든요. 지금 흉보하고 있는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그 추세 하단을 보면 121선 지지를 받고 동시에 추세 하단선이거든요. 하단선이기 때문에 모양 잡고 다시 상방으로 가겠죠. 그럼 앞전 고점 돌파는 넘기겠죠. 흐름상. 왜냐면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거래량이 죽이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매수 수급만 강하게 들어오고 그래는 뭐다? 아예 그냥 그 매도 물량이 나오질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61선이 121선을 돌파 나왔고 정벨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1선만 이제 5일선이 우상향 흐름 나오고 먼저 그 다음에 21선도 우상향 흐름이 이렇게 좀 나와준 다음에 61선 위에서 21선도 우상향 흐름이 된다면 정벨 형태로 가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또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밀더라도 크게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죽는 형태가 아니야. 오히려 겁내는 거는 급등이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급등 나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무서운 거죠. 고가에서 잘못 잡아가지고 그냥 밀려버린다면 그거는 뭐 말 그대로 회복을 할 수 없는 형국이니까 차라리 현재 눌림 모양으로 잡혀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좀 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리고 2차전인 관련주 뭐 엔캠 그 다음에 뭐 A프로 코스모 신소재 뭐 이런 종목들은 뭐 살짝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간다. 바닥. 제가 봤을 때 뭐 WCP도 있고 뭐 2차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바닥이에요 다. JO도 그렇고 낙폭이 굉장히 심해요. 2차전 관련주들은 낙폭 자체가 심해서 기본적으로 바닥 대비 2배는 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끌어올린다고 본다면 적으면 한 50%, 크면 100% 이상은 다 간다고 봐야 돼요. 간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너무 말도 안 되게 밀었기 때문에 베이스상 말도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안 쪽은 스프리마 HQ. 제가 센즈랩도 말씀드렸었죠. 센즈랩. 이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센즈랩도 이것도 나쁘지 않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급등 나오고 그 다음날 이틀 연속 이렇게 시세가 나왔고 이거 아마 제가 봤을 때 1600원도 넘기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갭으로 뛰었기 때문에 한번 5일선을 맞춰야 되거든요. 5일선과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 한번 살짝 밀고 난 다음에 밑꼬리 단위 형태로 앞전 고점 돌파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역시입니다. 대장주격이라서. 왜냐면 모니터랩만 보면 원래 모니터랩하고 센즈랩하고 같이 가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모니터랩은 좀 차트가 죽는 형태고 센즈랩은 모양이 좀 좋아요. 차트가 좀 사는 형태여서. 근데 여전히 저는 스프리마 HQ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프리마 HQ는 뭐 밀더라도 의미가 없는 게 이제 뭐 이미 신고가 형태의 상한가가 나온 다음에 그냥 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흔든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흔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상향 흐름으로 한번 꺾여서 앞전 고점 돌파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파이메덱스. 파이메덱스는 뭐 나쁘지 않죠. 바닥에서 그 모양을 만들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바닥을 깨는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회복을 해준다고 봅니다. 이게 뭐 이상이 있어서 밀린 것도 아니고 이미 바닥에서 수급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데 그 다음 옆으로 계속 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수급이 들어오면 무섭습니다. 무섭게 이제는 슈팅이 진짜 말 그대로 장대한봉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원형 패턴이죠. 신규 상장지에서 잘 나오는 원형 패턴으로 갈 수 있는 형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8월 중순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7월에 나와도 할 말은 없는데 8월 때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하자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의료 AI 관련주들 수급이 좀 잘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금일 추천 종목을 두 종목을 가져와 봤어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메이드 홀딩스. 죄송합니다. 이메이드 플레이 홀딩스가 아니다. 이메이드 플레이. 이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믹스 플레이가 제작한 롱 골든 에이지가 사전 예약수가 이제 200만을 넘겼다라는 이런 기사와 함께 박간호 의장이 룸 골든 에이지에 스테이블 코인을 반드시 넣겠다고 밝히면서 주목을 받았죠. 근데 이제 이메이드 계열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이메이드 플레이가 시총이 제일 낮단 말이에요. 1100억밖에 되질 않아요. 왜냐면 이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시총이 6천억대고 이메이드 같은 경우는 시총이 1조원대입니다. 그리고 렉서스 같은 경우는 2,300~400억대이기 때문에 얘가 시총이 제일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장중에 강하게 들어왔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전 고점도 아직 나오질 않았죠. 이 종목은. 그래서 저는 금일 또 관심을 받게 되면 충분히 이 종목은 수급이 강하게 또 바로 윗꼬리를 길게 달았지만 금이라도 수급이 또 강하게 달면서 앞전 고점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딱히 5일선 무너뜨려서 하방으로 내려갈 자리가 크진 않아요. 물론 만약에 내려간다고 한다면 21선이 또 이제 올라가는 형태로 간다고 한다면 결국 21선 지지받고 앞전 고점 돌파 또 시도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5일선과 21선을 넘기고 끝났죠. 윗꼬리를 달았어도 음봉으로 때려 맞은 게 아니라 5일선과 21선 양봉으로 먹이면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일 뭐 밀린다 하더라도 다시 또 지지받고 또 앞전 고점 돌파 시도할 확률이 크다고 보거든요. 아직 뭐 앞전에 이렇게 대장거래한 실린 고점 돌파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수급이 요 근래 들어서는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이슈는 계속 된다. 내용상으로는 나쁘지가 않잖아요. 논 골든 에이지가 이젠 사전 예약수가 200만을 넘겼다는 일단 게임이 히트를 쳤으면 쉽게 죽진 않아요. 한방 1차 시세 끝나지 않고 2차 시세 끝납니다. 끝나더라도 2차 3차 시세에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나쁘지 않아 보여서 이렇게 좀 가져왔고 그 다음에 1순위로 보는 추천 이메이드 플레이보다는 저는 이제 1순위로 보는 게 있는데 세아 메카니스야. 세아 메카니스는 제가 이 종목을 지속적으로 또 말씀드리죠. 눌림 구간 잡히면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특히 제가 이 부분 때 말씀드렸었어요. 이 바닥일 때. 그래서 이때 시세 한번 나왔을 때 매도하시고 눌림 모양 또 잡혔을 때 이때 또 2차 매수 신호를 드렸죠. 이게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어때 시세가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이 부분 때 이제 매도 신호를 또 드렸죠. 정리하셔라. 그 다음에 눌림 모양 잡혔을 때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 종목 에너지 고속도로랑 또 연동이 또 되어 있기 때문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협력사로 이제 ESS 이제 관련주 엮여 있는 이 종목이다 보니까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종목들하고도 엮여 있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로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뭐 금일 뭐 전일 같은 경우 현대차 이슈 때문에 또 수급이 들어온 측면이 있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밀린 다음에 21선 또 돌파 흐름 나온 다음에 추가 시세가 또 나온 형태고 앞전 고점 돌파 흐름 나온 상태죠. 그런 다음에 한번 소화 과정 살짝 이제 스프게 거래량으로 5일선 위에서 음봉 모양 잡힌 다음에 다음날 또 대량 거래량이 또 앞전에 이제 조정 나온 거래량에 한 3배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 흐름이 나온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서는 뭐 시간으로는 살짝 밀린 것 같은데 살짝 밀렸네요. 밀린 것 같은데 밀려도 의미가 없어요. 이 종목은 밀려도 결국은 뭐다? 결국은 꾸역꾸역 뭐 양봉 흐름으로 꾸역꾸역 해서 앞전 고점 돌파 흐름 나온다. 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도 한 4,600원에서 5,000원대 사이는 열려 있으니까 일단 앞전 고점 돌파 강하게 나온다고 보는 게 전 맞다고 보여지고 5,000원 부근은 충분히 찍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거는 뭐 확신은 아니고 한 적당히 본다면 4,600원 부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전 고점 돌파는 분명히 전 나올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앞전 고점 돌파 나올 때부터는 또 차익션 하시면 나쁘진 않아 보이죠. 않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세아 메카니스 또 추천을 또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종목은 이때도 추천드리고 이제 여기에서 한번 먹고 두 번째 여기서 먹고 뭐 세 번째 또 이렇게 추천을 지속적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눌린 자리 잡힐 때마다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다. 근데 현 구간에서는 또 이제 앞전 고점 돌파 흐름이 나온 형태니까 거래량 잘 실리고 있고
그래서 모양상으로는 크게 밀 자리가 없어요. 시간은 밀었지만 밀면 또 맥점이에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추천주로 이렇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또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수가 좀 흔들 거예요, 아마. 근데 금일은 좀 좋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고가에서 노는 종목들을 또 가져와 봤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